오늘은 이 영화를 연출하신 원신영 감독님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할 때 꽃다발 받고 휘파람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감독님 많지가 않은데 감독님 팬클럽 분들 모셨나봐요. 네. 앉으셔서 진행할까요? 네. 인사 말씀부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영화 보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내가 듣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마음껏 하실 수 있게 오늘 객석에 마이크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네,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 영화에서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인데 그 광복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렇게 내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자리가 좀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또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소감. 이 영화 하면서 눈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독립을 위해서 그 시절 모든 걸 바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내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어떤 배우분께 이제 말씀만 드리면 그 배우가? 라고 이제 아실 그 배우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영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들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 온몸에 좀 전율이 좀 쫙 일었었는데 영화가 영화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느꼈었고요. 요즘 이렇게 뭐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나라의 어떤 국권을 비탈하고 지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커녕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영화가 또 영화로서 또 해야 하는 또 그 어떤 재미적인 요소, 흥미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역사가 과거가 아니구나. 과거가 아니고 역사는 현재이고 비례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 정말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영화에서 펼쳐진 일들이 정말 단순히 지나간 일로서의 기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재와 너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더더욱 들죠.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영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듬게 됐는데 이 영화는 그 영화 내내 독립군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각기 다른 사형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영화인데 특히 영화의 시작을 생각해보면 유해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우리 황해철이란 인물이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물 중에서도 황해철의 어떤 그 사연을 통해서 영화를 문을 여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제가 연출을 하기 전에 다양한 제작사에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감독님들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대부분의 봉오동 전투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홍범도 장군님이 메인이 되는 홍범도 장군님과 전투가 메인이 되는 형식의 이제 영화였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그쪽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정말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독립군들이 그들의 어떤 싸움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애착이 없진 않았어요. 예, 없진 그쵸.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님이 쓰신 그 홍범도 일지나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아, 정말 어쩌면 저런 삶을 저렇게 사시면서도 일제 고문에 부인도 잃으시고 그리고 자식들이 그 봉오동 전투 전에 그 소규모 전투를 꽤 많이 하셨는데 그 전투에서 실제 총을 맞아서 전사를 하는 걸 직접 눈앞에서 보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마음 변치 않고 계속 대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젊은 모습을 황해철에게 좀 투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홍범도 장군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렇죠. 황해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황해철이라는 캐릭터를 좀 그리긴 했어요. 그 생각이 특히 이제 첫 장면에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저도 영화에서 이 많은 독립군들의 한 명 한 명 얼굴이 다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게 정말 제가 교과서에서 그냥 세 글자 독립군이라고 나왔던 그 대명사가 이렇게 사람으로 제 앞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배경이 다르고 독립군으로 모인 이유도 왜 다 다른지 이런 게 또 되게 상징적인 그 감자 얘기하고 이런 장면에서부터도 되게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 독립군들을 한 명 한 명 마치 이름 불러주듯이 그리고자 하신 게 이 영화를 연출할 때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시대 정신, 시대의 특성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 제가 영화 그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드는데요. 보통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상화를 그리는 것처럼 그 인물의 매력이나 어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 이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제 좀 힘을 기울였다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시대의 특성,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담아서 캐릭터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인물들 그리고 그 역사를 살아갔던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성스럽게 반영을 좀 시키고 싶었고요. 그렇게 반영된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었고 사실 지금 봉오동 전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그 대의라는 게 결국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것이긴 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 그쵸. 사실 밟고 살 땅 그리고 농사 지을 땅 그리고 내가 죽어서 붙일 땅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정성스럽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캐릭터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서 그 점이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주요 캐릭터들 사이에서도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인물이 다양한지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요. 그 황해철, 이장하, 마병구 이렇게 세 명만 놓고 봐도 특히 한 영화 중반까지는 그 독립군으로서 다 같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더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이렇게 되게 미묘하게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황해철은 첫 장면에서도 보이지만 눈앞에서 형이 죽었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독립군 중에 어느 누구도 죽으면 안 되고 다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이장하는 정말
어디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독립을 이루려고 하고, 근데 또 마병군은 일단 독립군으로서 되게 급한 임무는 처리를 하겠지만 그걸 하고 나면 우리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이 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그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뭐 같죠. 예, 같지만 그 사실 출신과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가 다 다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다를 수밖에 없었고, 전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통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황해철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 때, 조선에서 일제의 그 핍박과 학살과 이런 것들에 못 이겨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동학운동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잃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병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적이라는 그 책에 등장하는 이제 조선 독립군의 이야기를 이제 좀 반영을 시킨 건데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마적이 돼서, 조선 마적이 돼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조선의 그 가옥을 약탈하는 비적들을 돕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또 캐릭터를 또 반영을 시키고 싶었고,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삶이 다 좀 달랐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어떤 시대 정신, 시대의 목적이 하나가 돼서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가 이 캐릭터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각각의 캐릭터의 사연은 있으나 그 캐릭터를 깊게 파고들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심파적으로 깊게 더 들어가지 않고 증식되지 않고 중간부터는 계속 이들이 꼭 필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캐릭터들로 하나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막 그 드라마의 어떤 그 층을 쌓기 위해 되게 손쉽게 하는 게 뭐 플래시백으로 계속 과거를 보여준다거나 인물의 과거가 다 다르면 그만큼씩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막 그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독립군들이 다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그만큼 많지 않으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 점이 많이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셔도 느끼시겠지만 그만큼 많은 역사 자료, 정말 그때 조선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이렇게 모이고 헤치면서 그런 과정들을 함께 했는가, 이런 거를 정말 이 영화만큼 고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너무 많이 하셨다고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말 봉오동 전투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놀라웠다,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다 하신 점이 있으세요?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독립군들 양성소처럼. 있었는데 저희가 촬영은 했으나 편집한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일본군들이 마지막에 이제 패하고 나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상천훈련소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그 수백 개의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고, 그 허수아비에 그동안 전투를 통해서 빼앗은 일본군들의 군복을 입혀놓고 수없이 많은 사격 연습을 한 그 사격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들이 이해 못했던, 일본군들이 독립군들이 그냥 촌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싸움을 잘할까? 우리는 왜 저들한테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조사 과정에서
정말 그 상촌 훈련소라는 곳에서 얼만큼 그들이 피를 깎는 노력을 했으며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너무 되게 놀라기도 했고요. 예. 이제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보신 영화 이제 그 돌무덤 전투라고 뭐 네.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그 돌무덤 전투가 고려령 전투라고 실제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전투 중에 하나 이제 봉오동 전투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긴 한데 사실 거기서 독립군들이 그렇게 이겼으면 안 되는 전투였거든요. 예. 그들이 계속 쫓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대까지 한 번에 이기기 위해서 은폐하고 있는 그 봉오동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싸움을 잘해서 거의 전멸을 지켜서 예, 자칫 잘못하면 본대마저도 예, 포위망 안으로 안 들어올 뻔한 그런 게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많은 훈련을 했었고 되게 혹독한 어떤 이런 훈련들을 견뎠다라는 거지. 예. 왜 자르셨어요? 그 장면을 굳이 찍어놓고 보고 싶네요.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다가 느낀 점인데 정말 근데 이 전투의 전략 자체가 너무 기발하고 체계적이고 잘 짜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막 그냥 단순히 누가 정말 머리 맞대고 전투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짠 게 아니고 그 지형을 너무 잘 알 뿐더러 일본군이 어떤 전략과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막 중간에 모였다 해쳤다 하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전체 판을 짜야지 저 한 대대를 이제 전멸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너무 잘 짠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 작전의 묘미 중 하나가 깊은 산속에서 험한 지형을 이용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체계적인 작전을 막 다 찍으시려다 보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워낙에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액션 잘 찍기로 소문나신 감독님이긴 한데 이번 영화는 또 그 고민의 깊이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예, 이번엔 산으로 갔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하늘로 갑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기록에 의하면요, 이게 제가 그 기록을 말씀드리는 건 정말 기록을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선제 공격, 유인책, 지형지물의 이용이 봉오동 전투의 대표적인 작전이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되게 충실을 했고요. 그 처음에 그 삼둔자라는 곳에 있어서 그 황해철의 선제 공격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그들의 피로 쓰는 것도 유인하기 위한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인 거죠. 굉장히 자극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액션을 연출하면서 이렇게 그 액션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액션을 더 새롭게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보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토대로 될 수 있으면 액션 영화처럼 이게 되게 좀 미화하지 않기 위한 그런 설계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뭔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딱 알 텐데 그 인터넷 찾으면 사파 그림이 있어요.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표현한 그 사파 그림들이 있는데 그 사파 그림도 좀 똑같이 저희가 카메라 각도 뭐 이런 거 똑같이 해서 표현하려고 찍은 부분이 영화에도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건 준비하는 제작진은 알기 쉬우나 사실 일반 관객분들이 군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전이잖아요. 유인 작전인데 작전이다 보니까 일반 관객분들이 이 작전을 그것도 어디를 둘러봐도 산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데다가 작전 자체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연출적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컷을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장면들을 잘게 쪼개서 보여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예,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이 그래서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협곡 장면에서 개똥의 말은 이쪽에서 도망가고 있고 그쵸. 도망가고 있고 장어는 저기서 유인하고 있고 일본군은 저 위에서 쏘고 있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면 되게 예, 장면은 화려할지 모르나 그 공간 자체를 이해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한 장면에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예, 많았죠. 될 수 있으면 이 작전이라든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객분들도 그냥 한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이쪽에서 돌무돌무 향해서 장하는 뛰어 올라가고 있고, 아, 반대쪽에서 황해철 무리는 뛰어 올라오고 있고 돌무돌무를 향해서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에 잡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죠. 네, 정말 그런 대규모의 장면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실수 없이 그걸 그 평평한 땅도 아니고 막 험한 산 속에서 그 사실 이렇게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저걸 어떻게 찍었지? 약간 이렇게 싶은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약간 그 현장의 땀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분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하니까 제가 또 독립군들만큼이나 되게 다양한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일본군들 중에서도 독립군과 싸우지만 각각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 다른 느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앞에 두드러지는 인물은 그 바로 월강 추격대를 이끄는 우리 야스카와 지로라는 인물인데 가장 독립군한테 위협적인 존재인데 처음 등장하는 장면부터 호랑이가 있기도 한 것이 되게 독립군과 싸우는 것 자체를 사냥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 뭐 일본군 캐릭터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그분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조선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미개인으로 봤고 그 전쟁 정말 그 당시에 그 일본군으로 표현된 전쟁광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그 자체의 어떤 모습들이 영화에 표현된 것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참혹한 그런 학살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는데 일본군 캐릭터는 사실 제가 아무리 그 뭐 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료, 경험, 사료, 자료, 그다음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리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속속들이 알기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들의 말투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행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야스카와 지로 캐릭터를 해주신 기타무라 카즈키가 이제 이 캐릭터를 하기로 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도 표현의 수위면 관객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사람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표현의 수위를 보고 그때 그렇지 않았다. 훨씬 더 했으며 이 모습은 그때 그 모습이 아니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정말 진실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완성을 시켜 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분께서 뿐만 아니라 쿠사나기라는 캐릭터를 연기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쿠사나기를 연기하신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직영된 한국인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한 적이 있으시다. 있으셨는데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끔찍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근데 정말 그 일본 배우님들은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배우가 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다른 작품과 또 다르게 정말
그 이상의 어떤 용기가 플러스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 저도 감사의 말씀을 막 드리고 싶어요. 영화를 본 입장에서. 근데 또 이제 일단 캐릭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일본군 캐릭터 중에서 우리 소년병 유키오가 조선 이 독립군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는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이 영화가 되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그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크랭크인 전까지 참 많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리고 수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6개월라는 캐릭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였어요. 처음부터 상당히 고민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6개월한 캐릭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저는 그 6개월라는 캐릭터가 지금 뭐 완성형 캐릭터라고 보진 않아요. 현재 진행형 캐릭터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그들의 행동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다라기보다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캐릭터고요.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러므로 현재 만약에 6.25 같은 그런 그 당시 어떤 그런 행동들이 지금 역시나 반성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6.25가 있다면 정말 역사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죠. 네. 정말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현재에 주는 메시지 같은 걸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요즘에 보면 뭐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베를 반대해서 이렇게 뭐 시위도 하고 사실 또 다른 6.25들인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싶은 생각이 좀 있죠. 정말 또 다른 6.25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근데 그 일본 배우님들은 어떻게 캐스팅하신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캐스팅하신 건지? 저는 캐스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시대의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영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군 역할을 일본인 캐릭터가 한다라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꼭 일본인 배우가 해주기를 되게 바랬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일본으로 보냈고 근데 보낼 때 워낙 캐스팅이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분한테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보냈어요. 동시에 보냈는데 동시에 다 하시겠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와가지고 오히려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좀 깜짝 놀랐고요. 오히려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네,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일본인 캐릭터 중에 가장 좀 치사스럽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라요시 시게루라는 그 민머리 그 일본군 있죠. 그분 되게 영화 많이 나오시고 연기 잘하시는 박지환 한국 배우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그 일본에서 그 수많은 오케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환 한국 배우님께 맡기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너무 잘하시죠. 근데 박주환 배우보다 아라요시를 잘할 배우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아라요시 캐릭터로는 사실 일본 쪽에
시나리오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유 씨를 하고 싶다는 배우들도 굉장히 있었어요? 있었었어요. 오. 있었었는데 시나리오 진행 과정에서 이미 아라유 씨는 박지환이다. 박지환이 제일 잘한다고 결정을 했었고요. 아라유 씨 캐릭터가 그 다른 지로나 쿠상학이나 이런 캐릭터들처럼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맞아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어떤 존재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캐릭터적으로는 3.1운동 때 그 만세 부르는 사람들을 아주 참혹하게 진압을 하고 자기가 편하게 있고 싶다라고 남양 수비대장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 가서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박지원 배우가 굉장히 캐릭터 분석을 잘 해왔더라고요. 해와가지고 저한테 감독님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캐릭터 설명을 하는데 병균 같은 존재다. 메르스다. 메르스다. 오. 딱 기억이 납니다. 알아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병균 같은 존재 감독님 저는 메르스입니다. 이랬습니다. 제 앞에서. 6기호는 바람, 희망, 현재 진행형인데 아라요 씨는 병균, 메르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박지원 배우님한테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끝나고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개봉을 하고 관객들도 많이 만나시는 자리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깊은 마음으로 만드셨는데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 게 있으신지 오늘 소감이랑 질문 들은 다음에 하실래요? 네, 지금 할게요. 지금 하실래요? 네. 제가 이 영화를 한다라고 하고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참 기자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저한테 그분이 감독님 그 영화를 왜 하세요? 그 국뽕 영화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국뽕을 왜 하세요? 그 기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영화 만들고 얼마 전에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국뽕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심파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돈 벌어야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만들고 나서 기자 배급 시사를 하고 개봉하기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기자 배급 시사하고 다음 날 국뽕 논란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봉오동 전투는 국뽕 논란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좀 진정성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되게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이미 이제 관객분들은 영화를 보시기 전에 봉오동 전투는 국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국뽕이 아니라 긍지 땡땡아 이렇게 쓴 그런 글이 있었어요. 국뽕이 아니라 긍지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때 한 번. 감독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하셨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저희도 다 같은 마음으로 긍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영화 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소감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실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은 드릴게요. 네, 일단 저기 중앙에 제일 먼저 손 들고 계셔서 드린 다음에 차례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